꼬마 빌딩 소급 감정평가 위헌 판결.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금 이슈를 현장의 언어로 풀어드리는 절세 솔루션의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꼬마 빌딩 소급 감정평가 위헌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이해하려면 시간의 흐름을 정확히 짚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 시행. 그 이후 감정평가 대상이 대폭 늘어나며 과거 신고건에 대해서도 소급 감정평가가 계속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2025년 12월 결국 법원에서 소급 감정평가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납세자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무법인 유련의 이훈영 대표 세무사님과 함께 궁금한 점을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1월 이후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개정 확대 시행된 제도부터 정리해보죠. 세무사님, 국세청이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국세청은 감정평가 대상과 선정 기준을 국세청 내부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재산평가 기준은 이랬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또는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평가 기준이 바뀐 거죠? 네, 맞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부동산 평가 금액 기준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낮추어 강화되었습니다. 즉, 신고가액이 추정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기만 해도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감정평가 확대 이후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체감상으로는 거의 이렇습니다. 꼬마 빌딩 신고하면 웬만하면 감정평가 대상이 된다. 특히 수도권 근린생활시설, 다가구 다가주택, 임대수익형 소형 빌딩, 이런 부동산들은 시가 판단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대거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소급 감정평가가 문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대상이 확대된 이후에도 국세청은 여전히 이미 신고가 끝난 과거 상속증여건에 대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과거에 소급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소급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이 적게 신고됐다면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신고 당시에는 법과 기준에 맞게 신고했는데 정상신고 이후 몇 년 뒤에 그 당시엔 존재하지 않던 평가 방식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 이건 단순한 세액 조정이 아니라 과세 기준을 사후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조세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결국 2025년 12월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법원은 소급 감정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예측 가능성 침해. 납세자는 신고 시점의 법과 기준을 신뢰할 권리가 있다. 둘째,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이미 종결된 과세관계를 사후 소급 감정평가로 뒤집을 수 없다. 셋째, 조세법률주의 한계 일탈. 감정평가 기준이 법률이 아니라 국세청 내부 규정에 과도하게 의존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소급 감정평가는 위헌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판결을 두고 이제 감정평가는 끝났다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건 완전 잘못된 해석입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건 감정평가 자체가 아니라 소급 적용입니다. 정리하면 이미 끝난 과거 상속세 신고분에 사후 감정으로 소급과세는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즉, 감정평가는 확대됐지만 소급과세에는 분명한 한계선이 그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실무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2026년 1월 이후 신고부는 감정평가 가능성 상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신고가액의 객관적 근거 확보는 필수입니다. 과거 신고건에 대한 국세청의 소급 감정 시도는 위헌 판결을 근거로 적극 대응합니다. 특히 꼬마 빌딩은 이제 싸게 축소 신고하면 끝이 아니라 왜 그 가격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자산이 됐습니다. 국세청의 소급 감정 평가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자가 가격 변동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럼 가격 변동 입증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가장 기본은 상속 당시 공시지가와 다음 연도 공시지가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두 번째는 월별 또는 연간 부동산 가격 지수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봅니다. 세 번째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고시된 주택 가격 상승률을 검토하여 입증 자료에 활용합니다. 오늘 주제를 사회자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1월 감정평가 대상문은 더욱 넓어졌고 그 과정에서 소급감정 논란은 더 커졌으며 2025년 12월 행정법원은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하며 위헌 판결로 선을 그었습니다. 세무사님,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네, 이 판결은 납세자에게는 방패가 되고 과세관청에는 경고가 되는 결정은 분명합니다. 다만 아직 상급심 소송 진행 중으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확정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것과 향후 결정에 대하여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위헌 판결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이 꼬마 빌딩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상속 증여를 준비 중인 분들께 실질적인 절세 솔루션 기회의 기준점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세금 솔루션 선택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